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. 저희는 오늘 해외 사는 교민들에게는 중요한 김치를 주문하고 픽업하는 날입니다. 지금 김치를 가지러 가고 있는데요. 시드니에서 제일 맛있게 김치를 담그시는 어머니께 각종 김치를 주기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왜 카메라 찍어? 저희 뭐 차 산 거 찍느라고. 네. 얼마죠, 사장님? 엔진이 없으니까. 나도 태워주면 안 돼? 내가 진짜 쪼그리면 안 들어가겠지. 안 돼. 트렁크는 되겠다. 그 가방, 기내용 가방은 되겠다. 네. 한번 김치를 넣어보겠습니다. 김치는 오늘 12kg, 5kg 하나, 5kg 2개, 2kg 만. 맛있는 갓김치 2kg 하나. 이러려고 저희가 전기차를 샀나요? 네, 역시 차 안에서 김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요. No kimchi smells. Oh, yeah, no kimchi. No kimchi. Man. I love kimchi, but I don't like smell. 내부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요 지금 문짝을 보면 이렇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 보면 여기 통풍 시트 버튼하고 열선 시트,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가 요 문에 있어요. 센터나 이런 데 있지 않고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일반 차들하고 비슷하게 윈도우 버튼이나 백미러 조절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석을 이렇게 보면 이 핸들 같은 경우는 3포크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GT 라인에만 있는 핸들이고, 핸들 디자인 이쁘죠. 컬러도 되게 이쁘고, 그 다음에 기능들도 적절히 잘 배치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핸들 모양이 완전 원이 아니고 약간 육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보니까 약간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아마 금방 적응이 되겠죠. 네, 그리고 여기에 스티어링 휠에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. 세부 기능들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어 쉬프트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.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위치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요거를 앞뒤로 돌리면 잘 보이시려나요? 네. 앞뒤로 돌리면은 이제 기아 변속이 되고 시동 스위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끝에 보시면 요 끝에 거를 누르면 파킹 상태로 바뀝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요런 미끄럼 방지 모드, 그 다음에 파킹, 뭐 주유 여는 거, 그 다음에 트렁크 여는 거, 라이트 밝기 조절, 이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.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프렁크를 여는 레버가 있습니다.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들이 꽤 많죠. 그래서 요거는 그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주는, 여기 마사지 할 때 아마 이렇게 쓰는 기능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다리를 편하게 쉴 수 있는,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죠. 아니면 고속버스인가요? 아무튼 레그 레스트 그런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시트 조절, 그 다음에 요거는 마사지 기능이에요. 그래서 안마 의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조수석에도 있는데 운전석에 있는 거는 6셀 마사지라고 해서 좀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좋은 안마 기능입니다. 여기는 이제 조수석인데요. 조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전동식 조절이 되는 버튼이고요.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사지가 가능한 버튼이에요. 그래서 운전석 같은 경우도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는데 좀 운전석 거는 좀 더 좋은 거, 그 다음에 조수석 거는 아마 4셀인가 기능이 약간은 또 운전석하고는 다른 그런 마사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조수석 콘솔 박스가 있고요.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죠. 그 다음에 송풍구 디자인도 이렇게 약간 크롬 비슷한 걸로
둘레가 쳐져 있어요. 그 다음에 스피커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트위지나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저 안쪽에는 송풍구, 이 대시보드 위에 보면은 홈이 파져 있는데 저게 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이고요. 사실 제가 GT 라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. 네, 그리고 보시면 센터에 이렇게 운전석하고 센터에 거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는데, 이게 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죠. 그래서 보시면 뭐 12.3인치 이쪽 하나, 그 다음에 이 운전석 앞에 12.3인치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공조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. 요게 외국 분들,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리뷰한 거 보면 하나같이 좀 지적하시는 부분이긴 한데, 요 공조 패널이 핸들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,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저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바로 아래 보면 이렇게 터치 버튼들이 있는데, 요게 또 그 외국 유튜버 분들이 말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 조작할 때 보면 요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이렇게 하는데, 하다가 이 버튼들을 계속 터치해서 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메뉴가 또 바뀌어 버리고,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정을 한번 봐볼게요. 네, 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이 터치를 이렇게 하다가 건드리면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. 네, 그래서 요것도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,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질 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대고서 하는 편이라서, 왜냐면 이제 운전 중에 하다 보면 네, 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차피 버튼을 잘 못 눌러요. 그래서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게 사실 저는 편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몇 가지 물리 버튼들이 있죠. 그래서 뭐 테슬라나 중국 전기 자동차들 보면 요새 이런 물리적 버튼들이 없고 다 디스플레이로 조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을 찾으려면은 막 몇 뎁스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고, 이런 좀 불편함도 있는데,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기능은 물리적 버튼이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운전 중에는 사실 이 모니터를 쳐다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버튼을 찾아서 조작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이런 12V 아울렛 같은 게 있고, 그 다음에 USB 전기 충전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연결하는 선택하는 버튼들도 있는 걸 볼 수 있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조수석하고 가운데 보시면 요게 쇼핑백 거리인가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제껴서 뭐 쇼핑백이나 그런 가방 같은 거, 그런 거 좀 걸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. 센터 콘솔을 보시면 밑에 이렇게 가방이나 간단한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. 위에 보시면 컵홀더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껴서 보시면은 컵을 두 개를 놔둘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또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빼면 좀 더 넓게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가운데 버튼들은 이게 내리막길 속도 제한, 약간 엔진 브레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 다음에 오토 홀드, 파킹, 그 다음에 옆에 카메라 버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란 거는 지문 인식 버튼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콘솔에 핸드폰 무선 충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키를 놔두는 자리인데, 뭐 고정이 따로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운전석 그 루프 쪽으로, 지붕 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기아 커넥트, 그 다음에 SOS 버튼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선루프 여는 버튼, 그 다음에 라이트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요거는 햇빛 가리개죠. 이렇게 운전석 쪽은 네, 거울이 있고요. 라이트도 적절히 나와 주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조수석도 똑같이 거울이 있죠. 라이트도 들어오고요. 네, 요거는 좀 편할 것 같아요, 되게. 그 다음에 위에 한번 썬루프를 열어볼까요? 요걸 한 번만 눌러주면 네, 그냥 이렇게
열립니다.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뒤에까지 다 열리고요. 네. 그리고 요거를 깊게 한번 다시 누르면 완전히 오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네, 썬루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썬루프를 열고서 이렇게 보면은 조수석에서 보면 특히 이 개방감이 파노라마라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.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도 답답하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 창문들이 기아 EV5는 전부 이게 박시 하잖아요. 이 뒤에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도 볼 수 있고 창문들도 다 아주 큼직큼직하게 돼 있어가지고 조수석에서의 개방감이 상당합니다. 네, 그렇죠. 위를 봐도 이렇게 썬루프가 시원하게 보이고요. 네,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은 하만 카돈, 꽤 좋은 브랜드죠. 그래서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스펙상으로는 그 트위지가 2개, 그 다음에 스피커 5개, 그 다음에 서브우퍼 해서 총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재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아래쪽에도 있고요. 네, 뒷좌석을 이렇게 보면 네, 디자인은 역시 똑같고요. 버튼은 여기도 보면 뒷좌석들도 다 열선 시트가 되기 때문에 그 버튼이 있고 윈도우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하만 카돈 스피커,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음료나 이런 걸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고요. 그리고 송풍구는 여기 뒤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뒷자리도 좀 시원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시트를 보면 조금 아쉬운데 요거는 전동이 아니라 그냥 레버로 하는 수동식 시트입니다. 그래서 요 등받이 조절은 3단계로 조절이 돼요. 그래서 뒤에까지 좀 편하게 눕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앉았을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빼서 컵홀더로 쓸 수가 있고요. 팔걸이랑.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뒷시트에 보면은 USB 차저 포트가 있죠. 그리고 이 왼쪽 편을 봐도 네, USB C 포트가 또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얘는 여기 달렸는데 얘는 왜 옆에 달렸냐? 이유가 있습니다. 그는 이쪽에 시트 등을 보면 버튼이 있어서 네, 이렇게 열면은 네, 여기에 이제 뭐 간단한 거 올려놓고 먹을 수도 있고요. 뭐 여기에 지금 태블릿이나 핸드폰 같은 거 꽂아서 네, 여기서 시청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괜찮죠. 그다음에 헤드레스트 쪽을 보면 여기 이렇게 거리처럼 돼 있어서 이 뒷좌석에 그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이렇게 잡기도 하고 또는 뭐 옷 같은 거를 걸어 놓기에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. 라이트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콘솔 수납 박스가 없는 대신에 뒤에서 보면 이렇게 냉온 장고가 있습니다. 2차급의 이 냉온 장고가 웬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기를 좀 보면 제가 미리 물을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좀 요게 400ml 짜리인데 요 400ml 짜리 물이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뭐 그런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뭐 차갑게 얘를 음료수를 항상 시원하게 보관도 할 수 있고요. 뭐 또는 음식 같은 거나 뭐 커피나 이런 거는 따뜻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찍어도 되는데 굳이 저걸 깔겠다고. 인생 뭐 있습니까? 들어와. 이렇게? 관이 아니고요. 네. 그 장면 하나 찍어줄게요. 네. 반대로 누웠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간단히 이 줄자를 준비하고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기아 EV5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꾹